반갑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를 우리가 기울여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천 명으로 우리 전체 국민의 5.1%에 이르고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장애인 비율이 49.9%로 절반 가까운 분이 이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그간 부주의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고 또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서 인권위에서의 우리의 조치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김성섭 교수가 번역한 장애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에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두는 장애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시급한 환경적 현안에 맞들이고 있는 차에 문 대통령께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활용하자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대다수인 가운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방문에 필요한 수행원들은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다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은 나라마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가 걸린 최고의 전략 물자입니다. 미국 방문 전에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진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지표는 외교력의 성적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성과에 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한미 정상회담 방미에서 백신 외교에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의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아니한 상황인식이 그 원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이 같은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부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들은 상식의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잘못된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으니 코로나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종식의 길은 요원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1년 넘도록 코로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무탈한 방역망을 지켜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 덕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에 존경을 표하고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사이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도 세계에서 104번째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접종률은 2.93%에 151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할 계획이고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출범시킨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우왕좌왕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외교력 공백 상태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난맥상인 노답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IMF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둔화를 주요 경제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도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의 희생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부터 반쪽 체계로 출범하고 그마저도 로펌 검사 일색으로 공신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임명된 검사 중 8명이 로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해당 로펌을 선임할 경우 이익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13명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4명에 불과해서 나머지 9명은 즉각 실전 투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정권 보위부 의혹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이제는 검사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기능 수행의 역량조차 의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을 선택할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현 정권의 입맛대로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그런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1호 수사로 김학의 사건을 선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수처 스스로 자멸의 길로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조롱 섞인 막말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원내 부대표단들은 1시 40분에 국회의장 항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발언하실 대표님, 저 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예. 오늘 10시에 외통위의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그 여당의 이 외통위 이 상임위 개최를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우리 동포 여성의 4명이 피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현재 오는데 우리 대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묵살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나서면 상임위조차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렇게 상임위가 열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우리 정부의 무능한 그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이 얘기하신 이 백신 문제입니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상은 엊그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지에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직접 협의를 해서 약 1억 회분 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계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화이자 백신 일본같이 1억 회분 정도는 받아오도록 그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중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가방이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임혜숙 가기부 장관 내정자의 그 자질 논란, 그리고 TBS 뉴스공장 김어준 출연료 의혹으로 대표되는 400억 서울시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촉구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임혜숙 가기부 그 장관 내정단은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NST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과학기술로 책임지는 가기부 수장으로 발탁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전에도 이미 국정 경험 부족이라든지 NS 공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쇼윈도 개각이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 내정자는 올해 그 1월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기관을 컨트롤하는 NST 이사장의 내대응 당시부터 상당히 말이 많고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노동조합, 이하 노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공공연구노동조합이 당시 3명의 NST 이사장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를 요청했는데 신임 임 이사장만이 유일하게 앞으로 공부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해서 사실상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임 내정자를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가기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친문 색깔 지우기, 쇼윈도 개각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공연구노조가 임 내정자를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그 백악관에서 과학기술계를 담당할 보좌진을 발표하면서 과학은 항상 행정부의 최전선이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과학 입국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면허 선장에게 키를 맡기는 그런 형태를 범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어 보인다고 무능이 덮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충고드립니다. 이러한 고언에도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임내정자의 자질에 대해서 엄격하고 현명과 같은 검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감사원이 밝힌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또 김어준 씨 본인도 출연료 의혹,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숨지 말고 스스로 밝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는 TBS 뉴스 공장을 통해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를 보여줬고 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서울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400억이라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뒤로는 5년간 2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고 1인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서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전형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와 측근으로 채워진 선관위와 방통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아서 끊임없이 막무가내식 편향과 선동의 망나니 춤을 추어서 왔지만은 400억 원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출연료, 비용 지출 등으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TBS는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대상으로 밝힌 감사원의 거물까지 빠져나갈지 여부는 지켜볼 일입니다. 천망해 소위불루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국회 감사 요구안과 상관없이 적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그간 밝혀온 자신의 정치적 소신의 무게만큼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나서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예, 곽상도 의원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이제 사면 건의를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 수감 상태라도 무방한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 가석방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토해보고 대통령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지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부정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 자택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하고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자진하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억지로 몰아내려다가 본인의 헛발질에 나가 떨어진 추미애 전 장관, 대놓고 내로남불인 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할 일도 안 하고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시간만 허송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없는 사실을 날조해 수사를 지시하고 아직까지 사죄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자체했던 대통령이라면은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내각은 국민을 위한 업무가 무엇인지 잘 살펴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제대로 일 좀 해서 무능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쪽에 예, 유성걸 의원님.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외 직접 투자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대폭 늘고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는 저조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폭증하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자리, 지난해만도 약 7만 2천 개에 이르고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 악화를 기록했던 2019년도에는 거의 10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입이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년간 이 정부가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고 각종 기업 규제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은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경제정책을 반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노동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 안정성을 확대하면서 각종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관련된 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등 우리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분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미 이제 여러 방안들 또 해결 문제점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보다 19.1%나 증가해서 14년 만에 최다 작년에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공시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에 69%이고 올해 70.2%이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19%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이런 공시가격이 상향됨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오름으로 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특례세율 0.5%포인트를 0.05%포인트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완화되었다는 눈속임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은 정부가 다 해놓고 애꿎은 국민은 세금만 더 내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오르고 과표 오르고 세금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려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세금은 또 특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공시가격을 동결하지 않는 이상 과표 구간 일부 조정, 세율 미세 조정으로 국민의 세부담 가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도입돼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한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반길 만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 교체기여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해서 교체기고 또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해서 청문회를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는 세종시의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서 2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이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임명된 자리에 그 장본인이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히 좀 따져봐 주시길 바라고, 사소한 의혹이라도 조사에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는 백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1대 국회 1년도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 차원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거의 암흑의 시대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면서 지난 1년 국회를 정리하는 백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중심으로 무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위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한두 가지씩 문제 있던 사안을 정리하라고 하셔서 주시면 아마 모아질 테고 그걸 다시 이 지필자가 그걸 토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국회에서 유린되고 기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내대책회의가 앞으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열리고 이제 저희들은 임무를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좋은 발언해 주시고 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두 번 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셔서 좋은 마무리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적 관심과 사회적 배려를 우리가 기울여 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날입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263만 3천 명으로 우리 전체 국민의 5.1%에 이르고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장애인 비율이 49.9%로 절반 가까운 분이 이 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비율이 확대되고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시적인 정책의 디테일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도 그간 부주의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고 또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서 인권위에서의 우리의 조치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김성섭 교수가 번역한 장애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차별은 공기와 같아서 기득권에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지만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모두는 장애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라는 시급한 환경적 현안에 맞들이고 있는 차에 문 대통령께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을 활용하자고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원전이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대다수인 가운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방문에 필요한 수행원들은 아마 화이자 백신 접종을 이미 다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방미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백신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 차례 접종을 넘어서 부스터샷이라는 3차 접종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물량의 mRNA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미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고 사전에 철저히 교섭과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은 나라마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경제가 걸린 최고의 전략 물자입니다. 미국 방문 전에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진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의 지표는 외교력의 성적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백신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성과에 딸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한미 정상회담 방미에서 백신 외교에 큰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종식의 최대 걸림돌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와 안이한 상황 인식이 그 원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이 같은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이 자부할 만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들은 상식의 눈높이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잘못된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으니 코로나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종식의 길은 요원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1년 넘도록 코로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비교적 무탈한 방역망을 지켜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 덕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에 존경을 표하고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사이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접종도 세계에서 104번째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접종률은 2.93%에 151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접종할 계획이고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신 수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지 구체적이고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출범시킨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우왕좌왕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외교력 공백 상태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난맥상인 노답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IMF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 둔화를 주요 경제 하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도 사치스러운 여유를 부렸다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백신 확보를 위해서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국민의 희생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방안을 즉각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부터 반쪽 체계로 출범하고 그마저도 로펌 검사 일색으로 공신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을 임명하면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임명된 검사 중 8명이 로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해당 로펌을 선임할 경우 이익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13명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4명에 불과해서 나머지 9명은 즉각 실전 투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정권 보위부 의혹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이제는 검사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기능 수행의 역량조차 의심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을 선택할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현 정권의 입맛대로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그런 선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1호 수사로 김학의 사건을 선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수처 스스로 자멸의 길로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조롱 섞인 막말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리 원내 부대표단들은 1시 40분에 국회의장 항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발언하실 대표님, 저 상임위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예. 오늘 10시에 외통위의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그 여당의 이 외통위 이 상임위 개최를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우리 동포 여성의 4명이 피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현지에 오는데 우리 대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따지기 위해서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다 묵살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나서면 상임위조차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렵게 이렇게 상임위가 열리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우리 정부의 무능한 그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이 얘기하신 이 백신 문제입니다.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상은 엊그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지에서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직접 협의를 해서 약 1억 회분 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계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화이자 백신 일본같이 1억 회분 정도는 받아오도록 그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성중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가방이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임혜숙 가기부 장관 내정자의 그 자질 논란, 그리고 TBS 뉴스공장 김어준 출연료 의혹으로 대표되는 400억 서울시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촉구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로 임혜숙 가기부 그 장관 내정단은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NST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과학기술로 책임지는 가기부 수장으로 발탁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전에도 이미 국정 경험 부족이라든지 NS 공석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쇼윈도 개각이다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 내정자는 올해 그 1월에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기관을 컨트롤하는 NST 이사장의 내대응 당시부터 상당히 말이 많고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노동조합, 이하 노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공공연구노동조합이 당시 3명의 NST 이사장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를 요청했는데 신임 임 이사장만이 유일하게 앞으로 공부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해서 사실상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임 내정자를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가기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친문 색깔 지우기, 쇼윈도 개각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공연구노조가 임 내정자를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그 백악관에서 과학기술계를 담당할 보좌진을 발표하면서 과학은 항상 행정부의 최전선이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과학 입국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의 성취를 무면허 선장에게 키를 맡기는 그런 형태를 범하고 있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어 보인다고 무능이 덮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기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기를 충고드립니다. 이러한 고언에도 지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가기부 장관으로서의 임내정자의 자질에 대해서 엄격하고 현명과 같은 검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감사원이 밝힌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또 김어준 씨 본인도 출연료 의혹,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 더 이상 숨지 말고 스스로 밝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어준 씨는 TBS 뉴스 공장을 통해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왜곡 선동의 극치를 보여줬고 편향 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했으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서울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400억이라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뒤로는 5년간 2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고 1인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서 탈세 의혹까지 제기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어떤 그런 전형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 출신의 인사와 측근으로 채워진 선관위와 방통위로부터 면죄부를 받아서 끊임없이 막무가내식 편향과 선동의 망나니 춤을 추어서 왔지만은 400억 원 서울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출연료, 비용 지출 등으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TBS는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대상으로 밝힌 감사원의 거물까지 빠져나갈지 여부는 지켜볼 일입니다. 천망해 소위 불로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의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국회 감사 요구안과 상관없이 적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그간 밝혀온 자신의 정치적 소신의 무게만큼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나서 직접 나서서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예, 곽상도 의원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이제 사면 건의를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패권 경쟁에 수감 상태라도 무방한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 가석방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토해보고 대통령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지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무능한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부정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 자택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장에게 전화하고 장관 임명 35일 만에 자진하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억지로 몰아내려다가 본인의 헛발질에 나가 떨어진 추미애 전 장관, 대놓고 내로남불인 현직 법무부 장관은 이제 할 일도 안 하고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며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들이 이렇게 시간만 허송했습니다만 대통령도 없는 사실을 날조해 수사를 지시하고 아직까지 사죄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자체했던 대통령이라면은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내각은 국민을 위한 업무가 무엇인지 잘 살펴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제대로 일 좀 해서 무능하다는 평가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쪽에 예, 유성걸 의원님. 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외 직접 투자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대폭 늘고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는 저조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가 폭증하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줄어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자리, 지난해만도 약 7만 2천 개에 이르고 역대 최악 수준의 고용 악화를 기록했던 2019년도에는 거의 10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 그리고 베트남 등 해외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행보가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입이 이에 상응할 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년간 이 정부가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고 각종 기업 규제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은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경제정책을 반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노동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 안정성을 확대하면서 각종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한참 이야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관련된 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준 부산시장 등 우리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분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겨달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금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미 이제 여러 방안들 또 해결 문제점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보다 19.1%나 증가해서 14년 만에 최다 작년에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공시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작년에 69%이고 올해 70.2%이기 때문에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19%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이런 공시가격이 상향됨으로 해서 과세 표준이 오름으로 해서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특례세율 0.05%포인트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완화되었다는 눈속임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은 정부가 다 해놓고 애꿎은 국민은 세금만 더 내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오르고 과표 오르고 세금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계획에 따라서 공시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려서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세금은 또 특히 재산세, 종부세 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공시가격을 동결하지 않는 이상 과표 구간 일부 조정, 세율 미세 조정으로 국민의 세부담 가중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도입돼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한 여당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반길 만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부 교체기여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히 청문회를 준비해서 교체기고 또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해서 청문회를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는 세종시의 공무원 특혜로 아파트를 사서 살지도 않은 채 팔아서 2억 이상의 차익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이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임명된 자리에 그 장본인이 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철저히 좀 따져봐 주시길 바라고, 사소한 의혹이라도 조사에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평가하는 백서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1대 국회 1년도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 차원에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거의 암흑의 시대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면서 지난 1년 국회를 정리하는 백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 중심으로 무리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위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간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한두 가지씩 문제 있던 사안을 정리하라고 하셔서 주시면 아마 모아질 테고 그걸 다시 이 지필자가 그걸 토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국회에서 유린되고 기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백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내대책회의가 앞으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열리고 이제 저희들은 임무를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좋은 발언해 주시고 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두 번 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석하셔서 좋은 마무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비공개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